자, 이번에는 사랑은 오직 한 길. 자,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우는 항주의 명기로서 아름다운 용모나 재능에 있어서 그녀를 따를 만한 여성이 없었다. 15세 때에 양어머니 채노파는 딸 서운에게 손님을 맞이하도록 했다. 그러자 서운은 그 양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서운이니까 서운해요 이렇게 대답했나? 저의 일생의 첫 출발이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화대의 많고 적음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상대할 손님은 제가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노파는 딸의 뜻에 승낙하고 화대를 금 10단량으로 정한 다음 종일토록 손님을 맞이하기로 했다. 서운을 만나러 오는 손님은 우선 선물을 가지고 오게 마련이었다. 값비싼 선물이 많은 손님에게는 바둑을 상대해주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지만 선물이 적은 손님에게는 차나 한 잔 대접해서 돌려보낼 뿐이었다. 서운의 이름은 벌써부터 세상의 평판이 높았기 때문에 손님을 맞기 시작한 후부터 매일같이 부호의 자식, 세력 있는 권력가나 명문의 자제들이 끊일 사이 없이 찾아왔다. 절강성 여왕의 하생은 어릴 적부터 제사라는 이름이 높았으나 가정생활은 겨우 살만했다. 그는 벌써부터 서운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기는 했지만 본시 원앙금침의 흐뭇한 꿈을 꾸어보려는 생각은 갖지도 못했고 다만 정성어린 선물을 갖추어 가지고 가서 한번 그 모습이나 만나볼 것을 소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많은 남성들과 접촉하고 있을 테니 아마도 가난뱅이 서생 따위는 상대도 않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니 상상하던 것보다 지나치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 잠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녀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표정을 지으며 시 한 수를 손수 지어서 하생에게 주는 것이었다. 남교의 문을 두드려 마실 것을 구하는 그대여, 찾고 싶은 마음 진정 있사오면 세상에 옥공인들 없사오리까. 옥공이인들, 결국 공이 같은 것이 옥으로 된 게 옥공이지. 방아쇠 공이 할 때 그 공이 젖자 옥저라고 했네. 옥저는 이거 쓰임새가 심상치 않은데. 당나라 이 옥공이 이거에 주가 달려 있어요. 당나라 때 배항이 남교는 섬서성 남전현에 있대요. 남교를 지나가다가 어떤 집의 부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자 부인은 그의 딸 운영에게 물그릇을 갖고 가게 했다. 배항은 운영의 아름다운 자태에 마음이 이끌려 아내로 맞이할 것을 간청하자 부인은 자기에게 신선이 되는 약이 있으나 그것을 찌을 옥절구와 공의가 없어서 유감이다. 옥절구는 옥용이라고 하고 공의는 한자로 유감이다. 만약 그것을 가져다 주면 딸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배항은 사방으로 두루 찾은 결과 겨우 옥절구와 옥공이를 발견하여 그것을 부인에게 갖다 드리고 운영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시는 그 남교의 옛일을 빌어서 서운의
하생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생은 그 시를 받자 미칠 듯이 기뻤으며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려 할 즈음 소녀가 와서 또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 부산하게 작별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뒤 서운이 써준 시를 읽고 있으려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듯했다. 2, 3일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몸을 단속한 후 다시 찾아갔다. 서운은 하생을 만나자 기쁨을 못 이기는 듯 옆으로 가까이 와서 가만히 속삭이는 것이었다. 하룻밤 조용히 지내주실 수 없겠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대에게 줄 것이라고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뿐이요. 변변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내 힘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소.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양한 일이며 마음과 몸이 합쳐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겠소. 서운은 하생의 대답을 듣자 섭섭한 마음에 실망하는 듯 마주 앉은 채 말 한마디 없었으나 하생이 언제까지나 돌아가려는 눈치가 없으므로 노파는 쉴 새 없이 재촉하여 딸 서운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하생은 쫓겨나듯이 돌아왔지만 마음속이 편할 수는 없었다. 차라리 살림살이를 모조리 팔아서라도 부호와 명문 자제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룻밤의 활락을 즐기고 있는 대로 써버린 다음 깨끗이 작별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 역시 손쉽게 될 일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불타는 연정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을 끊고 말았다. 서운은 몇 달 동안이나 신랑 고르기를 계속했으나 한 사람도 마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노파는 이제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며 화대로 돈을 벌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수제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윽고 자리를 일어서며 손끝으로 서운의 이마를 누르며 애석하다, 애석해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갔다. 서운이 손님을 전송하고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서운의 이마에 먹 같은 검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로 닦아보았으나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자 검은 자국은 더욱 커져서 1년 동안의 광대뼈에서 코밑에까지 퍼졌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웃지 않는 이가 없고 찾아오는 손님은 하나도 없어졌다. 개구먼 얼굴이 됐나. 채노파는 서운을 화장도 몸 단속도 집어치우게 하고 식무나 행랑 업무과 같이 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운은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없어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하생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서운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유령처럼 추한 모습으로 부엌에 있었는데 하생이 온 것을 보자 담벽을 향하여 황급히 얼굴을 돌렸다. 하생은 가련하게 생각하여 채노파에게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서운을 처치하지 못해 골치를 앓던 채노파는 그래도 시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생은 토지와 가재 도구를 팔아서 노파의 욕심을 채워주고 서운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서우는 집에 들어오자 학생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 맞이해 주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다만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도 감사하니 하루빨리 정실 부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애원했다. 하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서우는 그래도 명성을 떨치던 전성시대에 나를 이해해 주었으니 지금이라고 해서 그대의 마음마저 잊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말하며 달리 아내를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비웃었지만 하생이 서운에게 기울이는 애정은 깊어만 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하생은 볼 일이 생겨서 소주에 체류하고 있었다. 같은 숙소에 화씨라는 서생이 묵고 있었는데 항주에 서은이라는 명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벼랑간 이야기를 걸어왔다. 화생이 결혼했다고 대답하자 거듭 누구에게 시집갔느냐고 물어보았다. 상대는 대강 우리들과 비슷한 정도의 인물이지요 하고 화생이 대답하자 만약 당신만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좋은 매피를 구한 셈이군요. 그런데 그녀의 몸값은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상한 질병이 있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값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정도의 서생이 청루에 매여있는 여인을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을 까닭이 없는 것 아니오. 그 상대란 정말 당신과 같은 인물입니까? 까까까. 그 질문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화생이 왜 그러느냐고 되묻자 화씨는 웃으면서 사실을 말하면 앞서 한 차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으면서도 홍등가에 몸을 떨어뜨려 어진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일부러 술법을 써서 그 광채를 가려 순결한 옥을 보존해 두었다가 진정으로 그녀의 재능을 어여삐 여기는 사람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말했다. 당신은 점을 찍을 수가 있었으니 씻어낼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화생이 다급히 묻자 화씨는 웃으면서 말했다. 될 수 있고 말고요. 그 배우자가 진심으로 소원하신다면. 화생은 자리를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서운의 남편이란 사람은 사실은 여기 이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자 화씨도 기뻐서 이 세상에서 참다운 제사만이 깊고 짙은 애정을 갖는 것이며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요. 당신의 뒤를 따라 대구로 같이 가서 가인 한 사람을 제가 선사하도록 합시다 하며 함께 길을 떠났다. 가인, 아름다운 사람 이런 뜻이죠. 아름다울 가짜 써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자 이거지. 이웃과 화생의 집에 도착하여 술과 음식 준비를 분부하자 화씨는 만류했다. 우선 술법을 시행해서 술과 안주를 장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르도록 한 다음 두 손가락을 펴서 물 위에 글자를 썼다. 이 물로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치료해 준 사람에게 약간의 사례라도 해줘야죠. 화생은 웃으면서 대야를 받들고 가서 서운이 얼굴 닦는 것을 기다렸다. 서운이 문지르는 손에 따라 얼굴이 깨끗이 씻어지며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란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두 분은 한결같이 감격해 맞이하며 함께 사례하려고 나왔으나 손님은 이미 보이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어김없이 선인이었을 것이다. 어떤 신선이다 이거죠. 여기까지입니다.